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약간 좀 쉬어간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었는데요. 미국부터 종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성장주가 더 많이 밀리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다우지수 0.1%, S&P 500 지수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1% 소폭 밀리면서 대부분 거의 보합권 수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 지표, 그리고 두 번째가 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세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우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두 가지 업체에서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건설 지출이 나왔습니다. 우선 구매 관리자 지수 7월분 S&P 500,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2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었었고요. 이날 수치는 전달 기록을 밑돌았고요. 거기에다가 예비치에도 못 미치는 확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공급관리협회 ISM 쪽에서 집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전월 대비해서도 역시 밑도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2020년 6월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갱신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건설 지출과 관련된 6월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1.1% 줄어들게 되면서 연율 1조 7,62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는 점 역시 부진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올려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연준입니다. 지금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7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주요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간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분은 연은 내에서도 상당히 완화적인 정책, 즉 이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이분이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기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긴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악재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2% 하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4%의 상승세에서 약간 하락으로 돌아선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주 내내 거의 한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날 쉬어갑니다. 가장 강했던 게 둘 다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렇게 올라갔고요. 필수 소비재가 강할 수 있었던 것, 이 안에 가장 시가총액 규모가 큰 게 프록터&갬블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랬는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쏠렸죠. 국제유가가 또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금융 쪽과 그리고 부동산, 소재 거의 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됐다는 점, 이날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또 크게 밀렸었던 필수 소비재, 아까 프록터&갬블 얘기해드렸죠. 이쪽에서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국내 증시한테도 긍정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 그에 반해서 금융과 그리고 에너지, 정유 쪽에서는 하락이 나온 내용이 큰 그림입니다. 자, 그 가운데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날은 대형 IT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게 포드, 그 옆에가 GM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포더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띄웠고요. GM도 역시 그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지만 장중 내내 거의 한 5% 정도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승인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호재로서 작용을 했었고요. 이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전기차들의 흐름도 같이 좋았습니다. 니콜라 쪽에서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니오 쪽에서도 7월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거의 27%가량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이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밀렸었던 메타가 약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은 그동안 좀 올라간 거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시장 해석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아마존이 0.3%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 에버코어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올라갔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큰 기업들, 반독점에 항상 시달리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쪽에서 이제 현재 야당의 고위 보좌관을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날 시장에는 또 하나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0.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 올랐습니다. 조금밖에 안 오른 것 같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시면은요, 1.1%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좀 더 반도체 업체를 단속하겠다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더 쓰여지게 되면서 미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회사들까지도 이게 호재가 될지는 아직은 물음표다라는 분석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AMD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인텔과 퀄컴도 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밑에 금융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보험 업종이 상대적으로 또 밀리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학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요. 이제 은행주 쪽에서는 JP모건 체이스 지금 1%대로 가장 하락률이 컸었고요. 그 밑으로는 다 0.5% 이하의 약세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거의 상승세를 띄었던 게 바로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밀렸던 만큼 올라간 것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타겟을 기준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1.3% 올랐고요. 웰스파고가 그동안 좀 소비재 쪽에서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타겟의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호재가 되면서 월마트, 코스트코, 달러제네럴, 주위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프록트앤갬블 강하게 또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8%입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됐지만 매수 의견이 유지됐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차 전지 오랜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는 니콜라만 알아보겠는데요. 자, 배터리팩 업체인 로메오 파워를 인수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억 4,400만 달러 규모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니콜라는 로메오의 가장 큰 고객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니콜라가 공급망의 주요한 부분에 이제 좀 더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덧붙여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니콜라가 7%대의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잉입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 측에서 787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와 관련된 보잉의 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 이 787 드림라이너라는 이런 모델은 보잉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효자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컸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잉에서는 파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단기적으로는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보잉은 6%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 내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1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도 미국 증시하고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를 유럽에서는 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기다려왔었던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게 문제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또 그리고 경제 대국인 독일 측에서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이 50포인트 밑으로 밑돌게 되면서 역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거의 한 약보합 수준으로 탄력이 줄어들었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좀 많이 밀렸습니다. 4.7%. 100달러 넘기기 참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95달러 밑으로 하락하면서 93달러 기록을 했고요. 밑에 있는 구리하고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안 나왔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위축되고 이런 사이클을 타면서 걱정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유가 4% 이상 이렇게 깊게 빠졌고요. 구리 가격도 1.2%대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0.3% 상승하면서 1,787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수익률은 10년물은 떨어졌고 그리고 단기물인 2년물은 오르게 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앞서서 이 비둘기파 성향의 인사가 긴축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물도 같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 때문에 중장기물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역전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이날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지수 상승분을 소화하면서 장중 수차례의 등락을 보이는 결국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적인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반영됐는데요. 먼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7월 미국의 PMI 지수는 전달에 53에서 52.8로 하락하면서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52.1은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 측은 공급망의 초과 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주문이 2달 연속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면서 분야별로는 7월 중 의료와 광물, 석유 및 석탄 제품 생산이 증가한 반면 목재 제품, 가구, 종이 등의 업종은 생산이 감소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의 7월 제조 PMI 지수가 전달에 52.1에서 49.8로 하락해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인 50을 하회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전달에 51.7보다 하락한 50.4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형 헤지펀드들은 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반다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이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종목에는 빵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AMD, 테슬라, 엔비디아가 포함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해 20% 넘게 하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면서 반면 월가 헤지펀드들은 최근 이들의 주식을 상당량 처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체인 모틀리 폴은 제프리스의 자료를 인용해 헤지펀드들이 올해 스위트 16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23.8에서 16.1%로 감소시켰다면서 스위트 16에는 위에서 언급한 9개 기업 외에 어도비 시스템, 브로드컴, 파이서브, 인텔, 페이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추가로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대신 경기 침체기에 주목받는 구조적 성장주 비중을 5.9에서 9.3%로 대폭 늘렸다면서 이들 구조적 성장주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들을 말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세계적인 물가 상승 공포가 일단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최근 식량 가격 하락 덕분에 국제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감소했다고 분석하면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의 식량 가격 지수가 6월 기준으로 154.2포인트를 기록해 전달보다 2.3% 하락했다면서 해당 지수는 올해 3월 159.7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월에 158.4, 5월에는 157.9포인트로 하락한 뒤 6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식량 가격의 하락세는 선물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 선물 시세는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4일 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옥수수 가격은 올해 최저치로 하락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전 세계 밀 수출의 28%, 옥수수의 15%를 차지하면서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터키 및 유엔의 중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묶인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다행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한풀 꺾였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특별히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만큼 또 증권사들의 입김이 컸었습니다. 타겟과 관련된 증권사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 수준보다 주가가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증권사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155에서 195달러로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오늘 미국 2위의 소매업체 타겟의 주가가 1.3% 반등해 165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는 동종업체인 월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들의 주가에 큰 타격을 입혔던 재고 문제가 타겟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실적 발표 후 25% 폭락했지만 타겟의 경영진의 결정적인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큰 마진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투자자들이 타겟의 실적 회복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2023년 EPS는 12달러 70센트로 비교적 유리한 수익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타겟이 재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후 회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디지털의 전략 실행과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 빼앗겼던 점유율을 되찾아오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6월 구인 지표, 7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캐터필러를 시작으로 듀폰, 길리어드 사이언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스, 에어비앤비,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일렉트로닉 아스, 제트블루, 마라톤 페트롤리엄,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페이팔 홀딩스, 스타벅스, 윈 리조트, 우보 테크놀로지, 프리덴셜 파이낸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외신센터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 핵 확산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간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출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외신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